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라유진입니다. 이제 막 문다는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정보톡방은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에 입장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는 또 일본에서 금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오늘 증시 보면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실까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12월 달에 한국 시간으로 11일에 FOMC를 통해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미 시장은 거의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확률이 거의 90% 이상 가깝게 시장에서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11일 FOMC 금리 인하 발표되기 전까지 11월 초에 AI 거품론 때문에 빠졌던 지수가 쭉 반등을 이어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작년 24년 8월 달에 터졌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우려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변동이 있을지 예상 못했던 상황에서 변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물 투매가 난 것이고 지금 현재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도 거의 확률적으로 80% 90% 이상 대부분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수가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런 여파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장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딱 좀 기분 좋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순매수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또 언제 올라갈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 이때 고점 추세를 쭉 이어봤을 때 한 차례 추세를 맞고 떨어지는 시점 여기 발생했죠. 저항 구간. 그리고 올랐다가 또 뚫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 함께 올라가다가 정고점 부근에서 여기서 매물 출하하면서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은 파랑 색깔 추세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오늘 그래도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일봉상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좀 크게 터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인된 종목군 개별 이슈, 호재, 개별주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약간 좀 수급 불균형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좀 억지로 내일 이거 올라가겠다. 아니면 뭐 다음 주 이거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 대비 오르지 않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확인된 종목군들 더 떨어지지 않겠구나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더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지수가 쭉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자 보시면 이번 하반기부터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하반기부터니까 이때죠. 7월부터 이 구간 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지수가 저점 대비 거의 현재 30%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밖에 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쭉 올라왔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섹터 종목군들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빠르게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다음 주엔 또 크리스마스가 껴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 종목 급등 나올 수 있겠구나 본격적으로 딱 타점 잡고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기의 종목군들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잠시 같이 만나보시고요. 이제 지금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 쪽 공략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이번 연말 내가 좀 불장이었는데 내 계정 아직까지 좀 크게 변한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 모두 받아가시고 잠시 후에 히든 종목 소개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 산업을 공략해야 되는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미 일본의 금리 인상은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불균형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이 받고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더불어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장중 2%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자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시고 종목을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인 고성장 섹터를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오늘 로봇주, 바이오주 정말 잘 간 하루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됐다고 보실까요? 네, 사실상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PI가 이제 본격적으로 20년도 말, 그리고 21년도 때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CPI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치솟았거든요. 거의 8%, 9%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2%대로 진입을 했어요. 2%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을 곧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어떤 섹터가 좋냐? 바로 이제 고성장 섹터 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PER이 높은 기업들을 공략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뭐 우주항공, 자율주행, 배터리, 로봇, AI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 이런 거 미래에 되겠냐? 이거 나온다더라. 이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PR이 높은 종목이에요. 지금 당장에 돈을 벌지 못하지만 미래에 돈을 벌어다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런 섹터 산업이 쉽게 말씀드려서 고성장 섹터다. 이걸 지금 봐야 되냐? 11월 달 미국 CPI 지표가 어젯밤에 발표됐어요. 2.6% 구간대로 드디어 2%대 찍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판단의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용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CPI,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통상 물가 상승률이랑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늘 항상 연준은요 2%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쟁이 터지면서 기존과는 좀 기조가 반대로 이어갔죠. 기존 같은 경우는 전쟁이 없었다면은 거의 물가 상승률이 0.5, 1 이런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오히려 9%에서 2%대로 계속해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낮아져야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사이클이 도래하는 건데 어제 비로소 CPI가 2%까지 진입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1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성장 섹터 돈을 당장 벌지 못하지만 미래 돈을 크게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당장에 돈을 조달해야 사업을 운영하고 또 미래에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인프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양적 컴퓨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혹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다 고성장 섹터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고 이런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다 이루어지면 미래에 이런 종목들이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고성장 섹터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딱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세 번째로 이제 과거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을 때는요. 늘 시장은 고성장주 위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21년도 그때 막 금리가 이제 딱 제로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지수 쭉 빠졌죠. 그때 당시 다시 한번 지수가 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당시 23년도부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무려 18,000원 이때부터 거의
이제 현재 이제 수성 주가를 반영했을 때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수성 주가 반영 전까지는 거의 150만 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저점 대비 10배나 에코프로라는 2차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당 배경 안에는 시장 안에서 워낙에 이제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시장의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종목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또한 역시나 그때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증시에 막대한 돈이 풀려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수가 조금 올랐다가 빠지더라도 절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지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또 조금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또 쉽게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물론 이번에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AI 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맞물리게 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그 유동성 장세, 본격적인 5년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막대한 돈이 현재 신흥국 중심, 특히나 우리나라 국장 또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더 가는 상세가 나올 수 있거나 혹은 현재 에코프로처럼 바닥에서 10배나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이렇게 고성장 섹터, 아까 말씀드린 뭐 AI, 로봇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했을 때 올 해만 하더라도 로봇주 저랑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딱 4종목만 짚어보더라도 현재 누적 상승률이 모두 944%를 기록했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더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요. 뭐 이제 앞에 자리가 다시 한번 이제 0으로 바뀌면서 이제 상승세가 이제 1000%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로봇주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로봇과 AI 결합, 휴머노이드 본격적으로 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같은 환경이다 말씀드립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고성장 섹터 대표적으로 하나 더 있죠. 바로 최근에는 다시 한번 열심히 불을 뿜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타바이오, 바이젠셀 여러분들께 히드 종목 공개해 드리고 나서 모두 50% 이상 올랐죠.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빠른 시일 안에 무려 2주 만에 220% 상승세를 그리면서 어마어마한 저점 대비 폭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고성장 섹터, AI,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더불어서 우주항공까지 요즘 또 스페이스X가 이제 국내에 상륙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모두 이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이외에도 또 앞으로 어떤 종목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 관련된 히든 종목 저랑 같이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1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셧다운 여파가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라는 찜찜함도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금리 인하를 할 때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는 고성장 섹터를 노려봐야 할 텐데요. 재작년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무려 10배나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번 연말부터 내년 이후까지 시장을 주도할 종목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로봇 섹터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로봇 섹터 안에서만 무려 9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셨는데요. 로보티즈만 봐도 무려 340%였고요. 로보스타, SPG, 우린 BTS 등 모두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거둬 가졌습니다. 로봇주뿐만 아니라 바이젠셀에서도 2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 하는 아쉬움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 2025년 거래일 일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내년 오를 섹터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성장 섹터를 노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종목 간 순환매도 빠르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선뜻 담기에는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종목도 있을까요? 현재 지금 시장 속에서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섹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 26년 하반기 때 휴머노이드 목표에 달려가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 위주로만 공략하면 됩니다. 여기 더해서 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게 자율주행도 떠오르고 있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두 막대한 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하고 처리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가 학습하는데도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AI 성능이 결정난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보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막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이 시점, 앞으로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보안 이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I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본질적으로 이제 병목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안입니다. 특히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상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AI 로봇 자율주행 계속해서 확산되게 되면은 이 연결되는 디바이스 수는 당연히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만큼 촘촘하게 데이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데이터 안에서도 그 안에서 데이터가 교환되는데 이 데이터는 항상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해킹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백도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으로 운전하거나 혹은 AI 로봇 등에서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통신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나도 모르는 새에 데이터가 빠져나가서 정보가 유출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차원의 입장에서도 AI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이제 앞으로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인데 데이터의 노출 자체가 즉 이젠 기업의 리스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AI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이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떤 원재료를 몇 %로 넣거나 혹은 핵심 공정 과정이 다 있겠죠. 그런데 공정을 프로그램을 짱이 되는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기밀의 노출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요. AI 더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반드시 발맞춰서 맞춰 나가야 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안 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진입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이제 형성이 될 때는 신뢰 가능한 인증과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안은 앞으로 비용이 아니라 이런 AI 산업의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보안 섹터 관련된 관련주들 여전 주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슬슬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한 매물대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급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기업인지 알아볼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PUF라고 하는 건데요.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복제 불가능한 기능, 역할에 기반의 하드웨어를 이제 보안칩으로 이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균열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 때는요,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공정 과정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불균일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칩들이 다 이 발생하는 균열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생하는 균열에 맞춰서 칩마다 균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아이디, 코드를 각각 부여합니다. 그래서 칩을 만약에 100만 개 만들었다. 그럼 100만 개 모두 갖고 있는 이 균열, 크랙 자체가 미세한 균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다르게 코드, 아이디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지문과 같은 겁니다. 지문. 그래서 사람의 지문도 복제가 불가능하죠.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제 지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 또한 이러한 PUF를 통해서 반도체 칩 만드는 공정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불균일성을 통해서 각기 다른 아이디,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칩마다 고유한 식별값을 생성하고 복제, 그 유변조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존의 보안 가식 한계를 뛰어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한 해킹 불가능한 구조적으로 진입 불가능한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AI와 로봇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결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제어기, 센서, 그리고 AI의 엣지 칩, 최첨단 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모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AI가 취합해서 처리하고 이해에 맞는 최적화된 정보, 알고리즘 통해서 판단하고 제공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로봇 산업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해당 기업의 보안 탑재 수요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고요. 여전히 현재 주가는 바닥부근 있지만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등 전에 미리 지금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드리자면은 해당 첫 번째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PEF라는 기술이 있죠. 물리적으로 절대 복제 불가능한 이 기술 자체가 현재 국내에서 이 기술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보안 기술 자체가 상당히 튼튼하다. 그리고 현재 이제 고객 전환 비용이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이 고객사가 해당 기술을 쓰게 되면요, 고객사를 바꾸는 데에도 기회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현재 이 시장에서 기술력 상당히 높은 보안 기술을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보안 수요는 당연히 지속되고 있죠.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도 그죠? 현관문에도 비밀번호 도어락이 있고 또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현관문에도 도어락이 있고 어디 가든지 다 이렇게 도어락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수요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특히나 데이터 영역에서도 앞으로 이제 기업의 혹은 개인의 이제 사실관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 부분이 바로 보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AI 로봇 산업 성장에서 당연히 연동되는 장기 성장 또한 잠재력이 매우 높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 이런 경우도 핵심 공정 안에서 PLC라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머블 네. 보통 이제 기계가 언제 놓고 언제 재료를 배합하고 언제 이동하고 언제 멈출지 이런 것들 이제 코드를 짤 때 이러한 논리를 짜는 건데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코딩이 되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정보가 노출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의 이제 기밀 누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을 튼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구조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PEF라는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AI와 로봇이 결합하게 되면서 현재 로봇 시장이 커져 나가고 있는 현 시점 보안 섹터야말로 같이 꾸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여전히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미래에 대한 이 선행, EPS, 영업이익 수치가 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 보안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이제 앞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텐데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이 해당 종목의 차트 알아보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명은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종목방 안에서 공개해 드리니까 얼른 종목명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보안 관련주로 모멘텀 만나봤는데요. 먼저 보안 관련주 연이은 해킹 사태로 지난주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쿠팡 해킹 사태와 관한 파장이 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해당 종목 먼저 지문처럼 모두 다른 보안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제와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보안 방식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보안이다 보니까 유출이 될 때 시스템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만나본 히든 종목은 이런 기존 보안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인증 정보를 비저장해서 안전하고요. 또 물리적인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AI 로봇 산업과 결합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AI 로봇 산업이 확장할수록 이러한 보안칩 관련한 수요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관점 핵심 포인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뭐 독점, 유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셔라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락인 효과까지 얻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저점에서 좀 바닥 구간에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점 나오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저점에서 잡아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추적인 모멘텀은 알겠는데 짚어주셨던 저점 구간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자리적인 여력도 많이 남아 있을까요? 네, 물론 차트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아까 설명드릴 때 맞춰 이제 미처 말씀 안 드렸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자를 통해서 공장, 시설, 설비에 7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해당 종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상의 차트고요.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 고점과 최근에 고점을 쭉 이어봤더니 첫 번째 돌파 그리고 두 번째 돌파하는데 아직까지 추세 저항 구간에 온전하게 안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탈했다가 세 번째 돌파하면서 음봉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빨간 색깔 추세 저항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번 주에 저점 찍고 추세 저항 지지하면서 매수의 유입 시가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종목은요. 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 제가 2주 내내 이제 늘 단타 검색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강조드린 N파동이 포착됐습니다. 어디냐? 저점 찍고 나서 한 차례 반등을 났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때 상승 알파벳 N자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 고점 찍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빠졌을 때 그리고 전고점의 매물을 테스트하는 이때 악성 매물 테스트하는 이러한 캔들이 반등이 반드시 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본격적인 대상승 신고가 쓰기 전에 반드시 전고점의 매물을 테스트하는 흔적이 있어야 해당 종목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쭉쭉 올라가면서 우상향 흐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방금 제가 분홍 색깔 펜으로 그어드렸던 첫 번째 N자 여기 한번 나왔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N이 보입니다. 급등주의 가장 기본적인 파동 N파동 이렇게 저도 최소 2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 추세 지지 라인을 잘 지지해주면서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 차트상 이전의 정고점 부근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가 2만 원대 가격인데요. 저는 이제 현재 본격적으로 보안 섹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대부분 관련주들의 종목군들이 슬슬 바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해당 종목 2만 원대는 일단 가뿐하게 넘고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오른 게 전혀 없는 기업이고요. 최근까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죠. 물론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대부분 빠질 때 대부분 종목군들이 같이 빠진 종목군들은요. 주봉상에서의 20선이 다 이제 저 위에 있고요. 주가는 대부분 20선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주봉상 20선 위에 있죠. 아주 추세 자체가 탄탄하다. 그 말은 한번 매수가 유입되면은 시원하게 이제는 고점 뚫고 급등 나오면서 본격적인 랠리를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1차 목표가 라운드 피어가 위에 있는 3만 원 가격 제시해드리고요. 현재 가격 15,500원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차트 볼게요.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차트에서 제가 늘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봉상에서의 122평선 기준으로 잘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나서 120선 이탈하죠. 다시 한번 저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매물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이 구간에서 나오죠. 120선 이탈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나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바닥에서 저점 찍을 때마다 120선에 이탈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은 뭐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런 본격적인 바닥에서 주가 폭등이 나오기 위한 공통점이 뭐냐면 일봉상 120선을 터치했다 말았다. 터치했다 말았다. 이유가 뭐다? 본격적인 주가 급등하기 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일봉상에서도 본격적으로 120선 돌파하면서 주가 안착 그리고 일봉상 60선을 이제 오늘 한번 터치하고 있죠. 해당 종목 다음 주 음봉 눌리 나올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종목이고
아까 전 주봉상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는 현재 주가 15,000원 초반대, 그리고 1차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대 가격대 보고 있습니다. 15,500원은 현재 가격인데 다음 주 눌림 나올 때 15,000 초반대 공략하신다면은 3만 원대까지 1차 목표가 무려 현재 괴리율이 98%, 99%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보완주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로봇주 현재 943%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 보완이 두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선업이고 아직 오른 게 전혀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과연 다음 주에 올라올 종목 무엇이고 26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까, 여기에 답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 제가 종목 톡방 안에서 종목명, 투자 전략, 인사이트 같이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주봉과 일봉상의 차트상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먼저 주봉으로 봤을 때 돌파 시도, 즉 N파동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보안 관련주의 수급이 슬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지 않았을 때 미리 담아 가셔야겠는데요. 다음 주 눌림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타점들 저희와 함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한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더 많은 전문가님의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방송 한미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방송 끝나는 시간 20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저희 자세한 전략들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전문가님께서 여러 모멘텀들과 차트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나는 이슈 이런 거 챙겨볼 시간이 없다.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 사실 불장이었는데 내 계좌는 왜 아직이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늘 이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스피 5천 간다더라. 삼성전자부터 샀더니 빠지고 SK하이닉스도 샀더니 같이 빠지고 좀 언젠가 올라가겠지 했는데 지금 올라간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 제약바이오, 로봇만 올라가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말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일 때 나도 좀 빨리 내년에 폭등할 수 있는 주도 섹터, 주도주 미리 지금 준비하여야 우리가 그 기회를 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계좌의 30%는커녕 100% 제자리수도 한 번도 내가 가져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첫 번째 헤드 종목 공개드리고 있으니까 서두르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 안에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A 종목이 급등 나면은 내일은 B 종목, 그다음 날은 C 종목. 오늘 오른 종목이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샀다 하면 빠지더라 라고 느끼는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 초반에 이 종목 올라가나? 라고 할 때 장 초반에 공략해서 오후장까지 혹은 오전 안에 우리가 플러스 10% 단타로 수익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일에 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플러스 10%를 가져가는 방법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려서 어종상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종가, 상한가. 시장에서는요. 상한가라는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돼야 돼요. 상한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테마 없이 상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테마가 가는 이 종목들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특정 종목이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면 해당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테마가 붙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해당 종목이 상한가 가겠구나 여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안에서 첫 번째 찾은 A 종목을 포함해서 최소 3종목이 해당 섹터 안에서 10% 이상 상승하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일에 어떤 A 종목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장 초반 갑자기 뉴스가 터지면서 갑자기 해당 종목은 반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장전에 아니면은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갑자기 뭐 뉴스가 떴다던가 아니면 시간에서 뭐 이유 없이 강세를 보였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하게 개별 이슈, 개별 종목이 상승하는 거를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종목들 최소 3종목을 묶어서 해당 3종목이 모두 동일한 섹터인데 해당 3종목이 모두 장 초반에 오전에 10%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해당 섹터에 골고루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ETF 개념으로 너도 나도 이제 이 섹터를 사고 싶어서 안 달라서 돈을 넣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고 특정 종목군들이 모이면서 조직을 이루게 되면은 해당 종목 안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는 대장 쪽에 자연스럽게 돈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테마주라고 한다면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테마주 할 때 무조건 대장주주로 해야 된다. 테마가 형성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올라야 되는데 여기 더해서 테마란 것 자체가 한 종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동시에 같이 올라야 테마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언제 매수하느냐? 3종목 모두 10% 이상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그때 시장에서 딱 봤을 때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중에 대장주가 통상 이제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플러스 18%에서 22% 사이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나서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 플러스 10% 가격 미리 걸어두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매수가를 좀 높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통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이 동일한 섹터 안에 있다면 반드시 상한가를 찍고 빠집니다. 상한가를 찍고 빠지더라도 절대로 큰 폭으로 믿고 달고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달에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 종목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언제 매수 언제 매도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장 초반에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 안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 확인되셨다면 그 안에서 속해 있는 섹터 확인해 보시고 최소 종목이 10% 이상 올라가는 게 확인된다. 그 안에서 대장주 매수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10% 수익화 구간에 터치하느냐 혹은 상한가에 매도 걸으셔도 무방해요. 만약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종가가 윗골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한 번 더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날에 쉬고 가더라도 그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한가 마감하지 못했더라도 상한가 치면서 윗골이 만들었던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색에 포착된 종목군 SPG라는 로봇주 또한 오늘 장 초반에 검색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SPG는 이제 오늘 20% 이상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 뚫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또한 역시나 이제 본격적으로 15분상에서의 N파동 포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 뚫지 못했던 정고점 분의 가격대를 오늘 장 초반에 터치했다가 눌림 오후에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AI, 로봇, 따라하는 보안, 이런 고성장 섹터 이런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이런 로봇들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TNR 로보트죠. 최근에 검색에 포착되고 플러스 10% 상승세를 그렸고요. 제약바이오, 일동제약도 최근에 검색에 포착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단타로 충분히 두 자릿수 플러스 10% 이상 수익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수익 매매 하고 있고 직장인 매매로 이 종목 좋아 보여서 매매를 했는데 플러스 10% 수익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매수, 급소, 타점 잘 못 잡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단타를 먼저 해보시고 단타를 10% 수익화에 성공하신다면은 그 뒤로 수익 매매든 중장기든 모든 여러분들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도 10% 어렵다? 이런 분들은 추후에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정보 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단타 검색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단타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너무 좀 떨려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검색기로도 충분히 하루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검색에 포착돼서 공략도 가능하니까요. 내가 정말 좀 이번에 불장 때 많이 벌지 못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그리고 내년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저점에서 공략해서 한번 수익화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두빵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검색기 모두 받아가셔서 미리미리 저와 함께 바닥에서 준비하시고 시세 급등 나오면서 상한가 갈 때 그런 기쁨이라도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봐야겠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히든 종목 검색에 포착된 게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마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만의 단타 노하우까지 만나봤습니다. 어종상 어차피 종가 상한가라고 짚어주셨는데요. 2~3%의 수익이 아니라 당일 10% 이상의 상승하는 종목을 쏙쏙 골라낼 수 있는 단타 검색기입니다. 특히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섹터를 같이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최소 3개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당일 강세 섹터 안에서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바닥권 구간에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단타 검색기로 SPG, TXR 로보틱스, 일동제약 등등 두 자릿수의 수익을 거뜬히 해내셨는데요. 나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좀 전문가님처럼 수익 내고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2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까지 꼼꼼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 자릿수의 상승을 가져와준 단타 검색기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 시장을 이끌 급등 나올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담아볼 만한 종목,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첫 번째 히든 종목 말씀드릴 때 차트상에서 M파동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할 때 이 M파동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여기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급등주가 10개 나온다고 한다면 이 M파동에 맞는 종목들은 거의 9개입니다. 쭉 우상향 올라오는 종목군들 이런 거 거의 1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파동이 어떻게 나온지만 잘 공부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없다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파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봉상에서 쭉 차트 돌려봤더니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구간 주황색깔 선 보이시죠? 이 구간대에서 매매 하시면 상당히 많다. 지지 나온다고 샀더니 또 지지, 또 이탈, 또 돌파해 샀더니 또 지지하다가 또 이탈. 이 주황색깔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대가 정말 중요한 구간인데 최근에 저점 찍고 상승 나오면서 이전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터치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돼요. 이때부터 주요 매물 터치했고 전고점 뚫고 올라간 상승이 이때 나왔죠. 그리고 눌림 그리고 오늘 해당 종목 갭상승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장 초반에 검색에 포착되는데 이때 중요합니다. 전고점 부근에서의 악성 매물을 가져가는 이러한 테스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해당 종목 공략이 유효하겠고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기는 전고점 부근 가격대 얼마? 대략적으로 4,000원 가격대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라운드 피어가 3,000원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상단에 4,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됐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중요한 매물대를 터치, 그리고 정고점 뚫고 올라갈 때 알파벳 N자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N자 어딨죠? 이때 치고 올라갔을 때 눌림, 다시 한번 정고점 매물을 가져가는 테스트성 상승. 이때 N자가 2개, 꼭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봉상에서의 N자가 나올 때는 급등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되고요. 만약에 주봉상에서 이런 N자가 났다 한다면 최소 상한가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N파동이 나왔다? 해당 종목 대박주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월봉상 이렇게 M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겨워서 팔고 나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에 폭등 나왔던 SPG, 에코프로, BM 아니면 이 이외에도 AI 종목군들 다 이렇게 M파동 나오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미디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분, 트럼프 미디어가 최근에 핵융합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60억 달러 규모, 얼마죠? 6조죠. 6조 원 규모의 이제 자금을 본격적으로 TAA 테크놀로지 합병하게 되면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핵융합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하에 2030년까지 핵융합을 통해서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히든 종목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에 급등 나오면서 정고점 매물대에 가져간 테스트, 본격적으로 M파동을 만들면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급등 나오신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1차 목표까지 충분히 상한가 그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해당 두 번째 종목 또한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방송 중에 하단 QR 찍고 입장하시면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 인사이트, 타점 공개 드리니까요. 얼른 오셔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상한가 잡아는 분들의 주인공 되시 바라면서 잠시 후에 또 미장 안에서 굿자에서 얻으실 힌트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정책 이슈 모멘텀으로도 빠르게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미디어가 세계 최초의 상장 핵융합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정부도 핵융합 에너지 생산을 2030년대로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핵융합은 고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히든 종목이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엔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 배경 요인이 추가 금리 인하 전망 때문일 거라고서 생각이 되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강조하셨던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는 올라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포트 안에 이런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로 앞으로 포트 수익률이 날 겁니다. 저희 다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막막하다 하신 분들은 얼른 저희 돈 받아보시면서 미리 연말에 포트 빨리 리스크 관리하면 재구성해 보시고요. 이제 미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장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100%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최근에 같이 저와 함께 히든 종목 공략했었죠. AI 거품론에 비껴가 있는 종목, 거품론 영향이 전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타점 대비 38%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장 히든 종목입니다. 해당 히든 종목 고성장 섹터 종목이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현재 차트상 이때 고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 저점을 쭉 이은 차트상에서 첫 번째 돌파 그리고 한 차례 고점 맞고 떨어졌을 때 본격적인 추세 저항을 돌파하면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시세 랠리 나왔다가 최근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이면서 추세 저항 구간을 이제 지지로 전환되면서 맞고 반등 이번 주 다시 한번 맞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지지라인 확보해 나가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하락을 멈추고 올라갈 준비가 끝난 종목이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린 종목이고요. 이미 한 차례 공략해서 4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던 종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2차 기회가 왔으니까요. 앞서 30% 이상 상승세 놓치신 분들 이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얼른 하단 QR 찍고 입장해서 마지막까지 종목명 모두 받아가시 바랄게요.
네, 미장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고성장주 정부 정책주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눌림 나왔을 때 잡아가셔서 다음 주도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